가해자 남학생이 여자 교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요. 그 발을 자기 발로 걸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이 교실 바닥에 넘어졌고 뇌진탕을 입게 됐어요. 이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들 지인 몇 명을 대동하고 다짜고짜 이 학교에 찾아왔어요. 미친년,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그러고는 손으로 이 선생님의 목을 때리고요. 이 선생님의 팔을 잡아당겨서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 참교육 많이들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의적절하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는데 법으로 참교육 당한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건은 학생이 교사한테 다리를 걸어서 뇌진탕을 입게 한 사건이에요. 이 가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고요.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만 29세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 학교는 인문계고는 아니었는데요. 이게 좀 이따가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가서 다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 남학생이 여자 교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더니 이 선생님을 물에 빠뜨리고 선생님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물에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이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가격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내가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폭행죄가 바로 성립해요. 또 이 똑같은 남학생이 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3번이나 뭐라고 하냐면요. 임용도 못 붙은 게 그럴 거면 왜 A대학교 갔냐? 임용 붙었으면 인문계고 갔겠지. 떨어졌으니까 이런 학교 와 있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3번이나. 실제로 이 선생님이 임용시험을 붙은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이 선생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닌 게요. 결정적인 사건을 벌이게 돼요. 이 선생님이 반에 있던 다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이 이 선생님 옆으로 쓱 다가오더니 자기 무릎을 세워서 이 선생님 허벅지 쪽을 가격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션을 취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놀라서 피했겠죠. 그러면서 어디서 다리를 들어? 그러면서 본인도 똑같이 그 남학생이 한 것처럼 다리를 드는 모션을 취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학생이 돌발 행동을 하는데요. 이 선생님이 지금 다리 한쪽을 똑같이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리를 자기 손으로 잡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발로 서 있었겠죠? 그 발을 자기 발로 걸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이 교실 바닥에 넘어졌고 뇌진탕을 입게 됐어요. 이 사건은요, 당연히 재판으로 넘어갔고요. 이 선생님이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남학생이 얼마를 선고받았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진 않았지만 이 집행유예도 전과에 남아요. 우리가 흔히 전과 기록을 빨간 줄 긋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행유예 전과가 7년 동안 기록에 남아있다가 그 이후에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찰이 따로 보관하는 그 수사 자료에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학생이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기업에서는 보통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서류를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성년자 시절에 폭행, 상해, 명예훼손으로 이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다는 걸 다 조회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2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이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살까지는 이 공무원 시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아니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처분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요.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이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건 만 1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만 14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건이 좀 경미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으로 끝내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사안이 좀 심각하다 하는 경우에는 성인들 같이 일반 형사사건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교사한테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러 아이들을 괴롭히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한테서 이 학폭 신고가 접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 남학생한테 학폭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남학생의 학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의를 하려고 이 담임 선생님한테 면담 요청을 하는데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자 사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거부해요. 그랬더니 이 학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냐? 자기들 지인 몇 명을 대동하고 다짜고짜 이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단체로 이 선생님이 수업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서는 교실 문을 확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는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년, 교사 자질도 없으면서. 이런 취지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손으로 이 선생님의 목을 때리고요. 이 선생님의 팔을 잡아당겨서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과정에서 안 나가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교실 문에 몸을 부딪히기도 하고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건은 뭐 당연히 법정에 가게 됐죠. 근데 이 학부모가 더 쇼킹한 게 오히려 본인이 교사한테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선생님을 폭행죄로 고소까지 했어요. 물론 이 사건은 나중에 불기소 처분이 돼서 종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 피해자 선생님이 합의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끝끝내 이 선생님이랑 합의가 안 됐고요. 또 판사가 판결문에 뭐라고 썼냐면 이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고소까지 접수한 그런 사정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죄명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들어갔는데 이 학교가 공립초등학교였던 거예요. 그러면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죠. 근데 이 학부모가 교사가 수업이라는 일종의 공무행위를 하고 있을 때 들어와서 그 수업을 방해했잖아요. 만약에 이 학교가 사립학교였다면 이 교사가 공무원의 지위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생소할 수 있는 죄명이 방실침입죄도 적용이 됐거든요. 쉽게 말하면 타인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그럴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이 교실도 교사가 관리하는 방실이잖아요. 근데 학부모가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에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이 방실 침입죄가 성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였다면 금융참교육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 사건은 작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몰래 선생님한테 다가가요. 그러더니 선생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쓱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 치마 속을 촬영을 한 거예요. 이 피해를 입은 선생님은 당연히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겠죠. 그래서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요. 상담까지 받았어요. 결국에 이 선생님이 학부모랑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과연 이 선생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가 인정됐을까요? 참고로 이 선생님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선생님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는 2천만 원이 인정됐고요. 그 밖에 이 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출한 이 치료비 18만 원, 요 금액이 합쳐져서 한 2,018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여기서 잠깐 미성년자한테도 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나요? 요걸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는데 스스로 본인 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었던 때에는 그 감독자인 부모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원의 판례를 보면 만 12세까지는 본인 행위의 책임을 스스로 변별할 지능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만 15세 이상은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만 13세에서 14세까지는 상황마다 달리 봐요. 만 12세면 13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잖아요. 만약에 초등학생이 남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 학생은 스스로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그것을 변별할 지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감독자인 학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만 15세는 16살이잖아요. 그러면 중3 정도의 나이가 되죠. 그때부터는 스스로 본인의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법적인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 미성년자가 부모랑 한 집에 살면서 부모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도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제대로 감독 못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이 책임 능력이 인정된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미성년자한테 어떤 피해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책임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그리고 그 학부모까지 묶어서 소송을 제기해요. 또 마지막 케이스는 실제로 굉장히 많을 것 같은 일인데요.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다가 결국에 손해배상을 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 학부모는 같은 초등학교에 4학년, 5학년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어요. 스승의 날 기념으로 학교의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한테 꽃을 선물해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이 둘 다 받을 수 없다고 꽃을 돌려보낸 거죠. 그랬더니 화가 단단히 나서 학교에다가 민원성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체육선생님이 본인 자녀가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도 농구를 시켰다. 이 체육교사를 어떻게 조치해라 라고 요구하고요. 또 학교랑 관련해서 뭔가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비밀 투표가 아니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요. 나는 이 학교에 자녀를 2명이나 보내고 있는데 나한테는 투표권을 2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또 똑같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무 직원이 받은 거예요. 학부모가 교감 선생님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직원이 전화기를 들고 교감 선생님 A 엄마인데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들린 거죠. A 엄마인데? 여기에 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A 어머니인데 라고 존대를 안 하냐? 이걸 가지고 또 물고 늘어져서 막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사정이 있어서 이 자기 자녀를 맡고 있던 담임교사가 교체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담임 교사는 그럼 그 시간에 뭘 하는 거냐? 왜 바뀐 거냐? 또 이걸 가지고 항의를 하고 B 교사가 학생들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간지럼을 태운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한 건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한 거죠. 여러분도 듣다 보니까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감 선생님이 못 참고 결국에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거예요. 이 학부모는 얼마를 물어주게 됐을까요? 교감 선생님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이 위자료 3천만 원이 흔히 나오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위자료 3천만 원이 쉽게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이 교사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잘해준 판결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사안이 심각하다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빨간 줄이 그어지고요. 소송 당사자가 돼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법률 이슈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